전자잉크 인쇄 방식 회로 구성 이렇게 전기가 전도되는 금속 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해가지고 나노 상태로 돼갖고 전기가 전도되게 하는 거예요. 전기가 전도되게 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은나노 입자 같은 게 전기가 제일 전도가 잘 되고요. 그래핀, 흑연 같은 탄소 나노튜브,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리를 사용해서 회로의 전도성을 확보하는데요. 이 방식에서 제가 PM 반도체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니면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또는 반도체 회로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할 때 전기가 잘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금속 입자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준다. 그래서 대중소 이런 알갱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선도 만들고 통신선도 만든다. 구리다. 운도돼요. 알루미늄도 되고 니켈도 되고 금속 전도되는 건 다 되는데 흑연 가루도 마찬가지. 대중소 나노 구조로 넣어서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어떤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광섬유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소가를 첨가시키거나 자철성, 연고자석분말을 첨가시켜서 추가로 이렇게 전기장의 자기장을 장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로도 들어가고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해서 코팅을 해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쓰는데 코팅제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코팅해서 전기선 필복처럼 해서 전기가 그 안에 상대적으로 가두어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것은 부식되지 않는 구리라든지 철 이런 데도 뭐 이렇게 금속, 뭐 플라스틱, 그다음에 합성섬유, 실 이런데 인쇄 잉크, 그다음에 페인트 이런데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 물감도 엔진 오일과 윤활제, 방청제, 뭐 오일 스테인, 유화백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타일 도구나 그릇들이라든지 이런데 유래석연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 연생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줍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자동차 부품들, 우주 항공 배 부품들에게도 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소실 이런 데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실린더에다 보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엔진 오일과 윤활제, 엔진 세척제, 오일 스테인, 방청제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도 부품들에게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해주죠. 비닐 같은데 플라스틱은 다 돼. 플라스틱 석유 화학 계열이라 이것을 탄소섬유도 넣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은나노 입자나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등 이용해서 전자잉크를 이렇게 찍는 방식으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로를 인쇄해서 전기가 통하게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전자잉크 인쇄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도체에도 이것이 들어가죠. 반도체에도. 그래서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미세하게 레이저로 대중소로 만들어서 예비장치든 하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 집중식 오목 렌즈 수많은 만드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공진기처럼 중폭시켜서 이쪽에 쏘는데요. 그래서 대중소로 빛의 사이즈를 전력도 강중량도 주고 열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열을 이 방식을 쓰시면 모든 레이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적인 용접 방식, 전기적인 것도 전기를 강중량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갖고 카메라 현미경 따라서 이렇게 세밀하게 초점을 맞춰서 가장 가느다란 빗으로도 여러 개를 뭉치면 필요한 열을 만들 수 있어 시각하는데 좋죠. 그를 이렇게 파가지고 하수도처럼 파서 그 안에다 금속을 배선하는데요. 약간 두텁게 배선을 해서 이것을 카페시나나 트랜지스터, 플로팅 게이트로 삼습니다. 수천만 개, 수십조 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것을 좌표 숫자 방식의 주소를 넣어서 사이즈를 따라 큰 놈, 중간 놈, 장간 놈에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어요. 태양전지 같은 단결정에 오돌도돌하게 넣으면 이 평면보다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가 되는데요.
수많은 것을 적어서 이렇게 회선을 해서 이런 평면 회로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딱 굵은 줄을 이렇게 굴이다 그러면 굵은 줄을 다른 금속도 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속으로 그 전기가 전송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태양전지 다결정에 상관없이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거나 금속 코팅을 해주되 금속 알갱이를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대중소 넣어주거나 인비서 질석연 탄소 봉석가를 넣어주거나 여기다가 자철석 또는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버전이 있을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또는 자철석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자철석에다가 또는 연구자석에다 인비서 질석연 탄소 봉석가를 넣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여기 많이 주고 좋게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직무나 교류를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필름 형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히터기라든지 가전, 뭐 냉장고, 에어컨, TV, 그다음에 자동차, 로봇 모든 것에는 이거 판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기를 자체적으로 걸어서 생산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기술들은 삼성이라도 어디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자잉크도 배터리 슬러리도 금속이다. 비금속과 비금속 입자를 대중선 넣어줍니다. 일단 인비소 질석 연탄소 봉석가를 넣어준다는 거죠. 전자잉크 저기 배터리 슬러리 전자잉크도 그래서 전기를 초과해 생산하거나 자철석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버전은 안 들어갑니다. 분말들이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기존에 복잡하게 만드는 진공공장이나 식각공정 없이 제 방식은 레이저로 이렇게 미세하게 가공을 해서 고를 파서 거기다 금속을 배선하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 갖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카페시타로 만들거나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는 다이오드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거 쭉 배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교류 종류를 거는데 직류로 여기가 전기가 직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금속 다이오드 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타가 되겠죠.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가운데가 베이스가 되겠고 산화막을 칠해서 문턱 전압을 만들어주고 PM 반도체 여기 P 쪽이 여기 N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P 쪽에 이거 구리다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 금속은 다 돼.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 갈륨 같은 소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륨이라든지 예를 보면 LED 발광 다이오드도 이렇게 들어요. 관련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봉석가를 넣어서 만든다. 자철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인데 P 쪽에는 자철석 안 넣는 게 나을 거예요. N 쪽에는 자철석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여기는 많이 주고 좋게 많이 주고 좋게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모스펫 같은 데서도 이게 어떤 텅스텐은 대중선 넣고 인비서질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차석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트에서 전압을 걸어주고 드레인은 아까 처음에 그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질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할 수 있는데 드레인은 많이 주고 적게 소스는 적게 주고요. N- 많이 적게 주고 N+ 많이 주고 드레인 좀 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한다. 텅스텐 부분을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바꾸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구리를 어떻게 두껍게 만들거나 두껍고 중간 얇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열을 견디느냐 문제인데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만들고 텅스텐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제사로 이름을 걸러서 제조한다는 거죠. 네네.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잉크를 할 때 이렇게 인쇄 고를 레이저로 딱 파서 금속 배선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잉크로 회로를 미세한 회로를 탁 찍어버리는 식으로 들어가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얇게 미세하게 레이저 붓을 물을 수 있다면 그것도 미세한 선까지도 넣어가지고 적어도 주요선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거나 거기다 포토 방식으로 찍거나 인쇄 잉크, 전자 잉크 방식으로 찍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돌도돌한 이것이 수없이 작은 것이 약간 이렇게 이런 회로보다 약간 두터운 부분은 오돌도돌한 부분인데 이것을 수없이 점을 찍어서 거기가 카페시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작은 놈 중에는 작은 놈이 있어 수없이 점을 찍어서 카페시터를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떤 1과 0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D램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삼성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제 기술을 버젓이 쓰시던데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금속판에다가 화목난로 같은 데나 이렇게 어떤 냉장고, 그 다음에 이게 냉기나 열 또는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날갱이들이 태양전지에 단기열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아까 금속 타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놈, 중간에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께는 큰 두께는 두꺼운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거는 주방 냄비의 3중 바닥이다. 그럼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 거기다 오목화놈을 좀 파주면 이렇게 전기 압력 범석 같은 게 열판 같은데 좀 더 열이 전도가 잘 됩니다. 주방 냄비 전체에다가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오목화놈을 파준다. 보일러 같은데 이래 다 되겠죠. 여기서 공기나 열을, 경기나 물 액상이 흐르는 이런 통로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오목화놈을 파주고 겉으로는 평판이고요. 반도체 어떤 건축 내부 판넬에도 오목화놈을 양쪽으로 파가지고 내부 온도차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것도 하실 수 있다. 보온병 같은 데도 아이스박스도 되고 오목화놈 파주는 오목 렌즈처럼 작용을 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삼성에서 되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존스 홉킨스는 이게 제 기술인데 딱 그 기술 하시더라.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전도되게 펠티어 소자 쪽에 하셨는데 오더상까지 받았을 때 황당했습니다. 네, 제 기술인데 뭐지? 다른 기술들은 안 들어가요. 다른 기술도 이렇게 자기 기술이 들어간 걸 보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소송거나 이런 건 없고요. 기술을 사관돼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삼성도 제 페이스북에 팔로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팔로우 하시고 오픈 AI에서 제 기술이 이렇게 쓰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 반도체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광 저장 장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세대 AI 센터라서 제 기술을 제가 이렇게 어저께인가 동영상에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미국 법은 살아있어서 무단으로 이렇게 모두가 알고 이제 쓰면은 이게 한마디로 무법천지인데 미국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인데요. 미국이 전세계 리더십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라는 미국 허락 없이 자유자재로 만들 것입니다. 제 기술을 이번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펠티어 소자 같은 데는 PN 반도체 있다 그러면 이게 전력을 갖다가 급증하기 위해서 원래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면 발열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펠티어 소자에서는 P 쪽에는 적게 주고 N 쪽에는 서로 다른 금속을 갖다가 많이 배치해서 그쪽으로 열을 확 쏠리게 만들어 줍니다. 전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연구 자석이나 자철석들을 넣어주거나 좀 더 많이 자철석을 넣어주거나 연구 자석에 분말들을 넣어주거나 추가로 다른 데다 금속을 좀 이렇게 좀 조각들을 놔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터 발전기다 그런 모터 같은데 연구 자석들이 있잖아요. 연구 자석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가고 홈을 좀 파주고 우리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대중소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만들어요. 수백 개의 연구 자석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BLDC 이런 모터처럼 연구 자석을 평면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쓰는데요. 연구 자석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봤자 다른 데서도 그냥 그쪽에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 차원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팔로우 해놓고 나한테 내가 팔로우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되게 황당한데 그렇게 되면 팔로우는 자기들이 해놓고 나한테 내가 팔로우 했다 이렇게 황당 그 자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연구 자석의 모터나 발전기 한쪽은 이렇게 두고 한쪽은 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연구 자석 같은데 금속도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힘이 더 많이 걸린다는 해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연구 자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표면을 연구자석의 표면을 연기적에서 표면을 아주 미세한 나노 구조로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BLDC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난 매듭 구조, 마드 구조처럼 걸려서 보다 많이 이렇게 어떤 연구 자석의 자산이 걸려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실 수 있다. 또는 금속 배선을 했다라면 연구 자석이 여기 있고 무더기에 돌아가잖아요. 그 금속을 추가로 이렇게 왼쪽에도 오른쪽이든 금속 조각들을 배치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전체적으로 배치해서 파워 있게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잘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자석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래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시면 되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전기가 나온다. 이걸 이쪽에다 넣으면 이쪽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개씩 있다고 합시다. 이거 이쪽에도 있는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 개씩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납축 전지나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극이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방막 트랜지스터가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하나가 되거나 전극은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에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세 개를 합쳐서 키거나 다섯 개짜리,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발광 다이오드도 발광 다이오드 안에 미니가 발광 다이오드 10개가 있어서 언오프하고 색깔도 같이 넣고 월등히 색을 삼원색을 넘어서서 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드는데요. 광섬유 끝단으로 제가 이렇게 LED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광센서 달아가지고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광 저장 장치를 만들거나 D램, HBM까지도 적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전기가 이제 자체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전원이 꺼져도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되므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빛이 있으면 1이고 빛이 없으면 0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광섬유 끝단이 한 나노 구조로 만들 수 있다니까. LED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노 단위로.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것을 이게 광 저장 장치로 만들고 광 신호기로 만들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나노 크기 아니더라도 그 안에 이제 LED 발광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 전구 방식. 전구 안에 수많은 미세한 전구들이 10개짜리가 있다. 발광 다이오드 안에 전구 방식이라도 그래서 이런 거 안에도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전구가 이렇게 생겼잖아. 좀 이 안에 미니 전구들이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색깔도 집어넣고 어느 색의 색깔이 더 밝으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가 언오프 구조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개가 하나인 전구, 여러 개가 하나인 발광다이오드, 여러 개가 하나인 방막 트랜지스터, 여러 개가 하나인 LED 발광 다이오드, LED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또 포토 다이오드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개가 하나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강섬유 안에도 수많은 강섬유 끝단들이 미니로 존재해서 언오프를 할 수 있고 색깔도 표시해서 그걸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극도 각각 있을 수 있고 언오프를 해야 되니까 이따가 이렇게 해서 삼성도 이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네온사인이다. 뚜껑 열고 닫고에 네온사인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구 방식, 발광 다이오드 방식, 색깔을 집어넣고 글자를 표시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필름식으로 이렇게 광섬유 끝단으로 들어가가지고 LED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을 이렇게 주고요. 전기를 주고 빛이 나타나게 하고 색깔도 표시해서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거나 광고로 표시하거나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그래서 영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다. 전자잉크 인쇄 방식 회로 구성은 전기가 통하는 이렇게 선로를 만드는 건데 아주 미세하게 나노 구조로도 만들고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 그래핀, 탄소 나노퓨, 윤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등이 사용된다. 생기가 전도되는 것은 미세한 가루나 이런 액상 형태로 넣었다가 액상에 증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굳혀가지고 회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저기 뭐 어떻게 인쇄를 해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판 이런 부분이 유연성을 가진 플라스틱 필름, 페트, PI, 종이 등 다양한 소재에다가도 플렉서블 기기 구현이 가능하다.
이게 진공 과정이 이런 시각 공정 없이 단순 인쇄 공정만으로도 회로가 만들어진다. 또는 카페시타가 만들어진다. 어떻게요? 네. 약간 두텁게 회로에다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게 카페시타가 그래서 전기선 피복처럼 코팅제를 넣어서 거기에 전기를 가두는 기술을 쓰고요. 이 안에도 가루를 그렇죠. 대중서 넣어줘가지고 구리다. 은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니켈도 되고 알루미늄 되고 리튬도 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철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철석 분말을 좀 적게 넣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구리다 그러면 대중서 넣어주고 인비소 질석엔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또는 연고자석에 들어가는 버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카페시타를 만들어요. 여기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인쇄 방식은 전자잉크는 잉크젯 방식 노즐에서 잉크를 투출하여 패턴을 형성한다. 디자인 변경이 용이하고 태양전지 같은 경우 금속을 이렇게 인쇄를 해요. 인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마그네틱 선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금속을 인쇄를 합니다. IC 카드도 보면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모를 정도로 그 안에 이렇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만 아주 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D램도 아주 얇게 나오는데요. 그 안에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회로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구리회로인데요. 그래서 IC 칩에도 IC 칩 카드에도 IC 카드에도 그런 방식으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잉크젯 방식 노즐에서 잉크를 토출하여 패턴을 형성, 디자인 변경, 영위하고 유연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잉크젯 방식, 그 다음에 스크린 인쇄, 그 다음에 스크래퍼를 사용하여 잉크를 메쉬를 통해 기판에 인쇄한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이게 전기를 보통 액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구리배선 같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보면 맥상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금속벤이 있는데요. 액상이 이렇게 그 상태에서 녹지 않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죠. 이게서 온도 문제는 회로가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증발을 이렇게 전자잉크식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를 이렇게 레이저로 식각을 갖다가 하수도파도 쭉 파면 거기다 전자잉크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골이 그럼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고여 있죠. 그다음에 증발을 시키고 이렇게 설정해서 금속 배선을 만드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 들어가거나 인비소 질석에 탄소 봉석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만들어내거나 보통 회로를 이렇게 만들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카페시터나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인쇄된 잉크를 굽거나 소결, 빛을 쬐어서 전도성을 가진다. 이렇게 연속적인 전도체를 전기가 중간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구리다. 이렇게 알루미늄이다. 은이다. 그럼 대중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비소질 색연 당사품 이 기술을 쓰시면 뭐 트랜지스터 카페에서 반도체 회로날 때 그다음 구리선 통신선 광케이블 이렇게 되면 방 케이블도 이렇게 할 수,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케이블에 이게 들어간다. 남의 기술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기술 범죄 행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전 세계는 국제협약과도 물어서 이게 어떤 지적재산 그것이 몇 천억이 될지 몇 초가 될지 어떻게 아시고 그걸 함부로 쓰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돈인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라고 나와 있고 민형사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면 형사 문제까지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잉크 회로는 디자인 및 설계, CAD를 이용해서 전자 회로 패턴을 설계하고요. 잉크젯 인쇄, 전도선 잉크를 해서 이 기판에 회로 인쇄를 인쇄. 제 방식이 어떤 거 레이저로 시각에서 골을 파가지고 하시던 그 안에다 전도성 잉크를 넣어서 그렇게 배선하거나 금속을 넣어서 그래서 굳힌 다음에 냉각시킨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금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 냉각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회로를 만든다. 금속을 배선하잖아요. 금속을 배선하 거기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만 굴러서 금속을 넣어도 타지 않도록 해주고 그 상태에서 냉각 과정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빠르게 해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건조온 및 소결, 열이나 빛을 가해 잉크 속의 용매를 제거하고 나노 입자를 융합시켜서 전도성을 확보한다. 절연과 다층 구조, 필요에 따라 절연 잉크를 인쇄하여 다층 회로를 구성한다. 낮은 생산 비용, 진공 및 광식각 공정 없이 필요 없어서 단순하고 저렴하다. 필름 기판 어떤 데다 그냥 인쇄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에다가도 할 수 있고 유리에다가도 할 수 있고 플라스틱에다가 어디에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름 기판 사용으로 유연하고 가벼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레이블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필름 방식의 난방이 있잖아요. 필름 난방. 그러면 이게 아주 얇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전극을 그렇게 인쇄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전자잉크처럼 인쇄한 게 아니라 태양전지 인쇄할 때처럼 금속을 인쇄를 해요. 그거는 또 다른 인쇄 방식인데 인쇄 방식으로 해서 금속으로 그 안에다 얇게 코팅을 해주는 거죠. 현재 잉크젯 방식이 수십 마이크로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다. 그래서 국도로 미세한 구현은 한계가 있어 고밀도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항 특성, 인쇄된 회로의 저항을 낮추고 전도성을 높이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속 인쇄를 잠깐 볼게요. 네, 금속 인쇄. 금속 인쇄란 그래서 양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표면에 잉크를 이용해서 디자인이나 글자를 인쇄하는데 금속 자체를 인쇄할 수도 있어요. 캠, 배터리, 병막의 반판, 주로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필요한 포장재 레이저로 살짝 레이저로 이렇게 레이저로 싹 이렇게 입혀가지고 글자를 새기거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거 UV 경화 잉크젯 인쇄, 잉크 도포 후에 자외선을 찍어서 즉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접착력이 좋아서 정밀한 인쇄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한 인쇄, 잉크 도포 후에 자외선을 찍어서 즉시 자외선을 찍으면 이제 고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마르죠. 쉽게 마릅니다. 그래서 UV 경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외선을 찍어서 자외선이 UV예요. 네, 즉시 정화시키는 방식. 접착력이 좋아서 정밀한 인쇄에 사용되거나 잉크를 도포한 후에 말려야 되니까 이 금속 오프셋 인쇄 요새 뭐 잉크젯 프린터로 그냥 아무데나 탁 이렇게 손 갖고 다니면서 축 찍으니까 어떻게 글자 인쇄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식으로 해서 우리 도장 인주 찍잖아요. 빨간 인주 그거하고 저기 스탬프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기나 기타 인쇄 잉크로 이것을 조금 이렇게 꼬덕꼬덕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좀 그것을 추가로 어떻게 질감 있는 것을 결합을 해서 이 인쇄 잉크로 인주를 만들거나 스탬프 만드는 기술을 좀 묽게 해서 스탬프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뭐라 그럴까 점액처럼 이렇게 좀 끈적끈적거리는 종류는 다양하니까요. 네, 그걸 인쇄 잉크에 결합해서 잉크젯 인쇄든 뭐든 인쇄 잉크에 결합해서 도장 인주를 만들거나 이렇게 스탬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점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종류를 이렇게 인쇄잉크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전사인쇄, 고무 플랑켓을 통해 금속판을 인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색을 금속 같은데 이렇게 글자를 새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외선제에서 말린 다음에 코팅까지도 해주는 이런 기술이 같은데 태양전지 금색 인쇄되어 있는데요. 스크린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 실리콘 웨이퍼 전후면에 금속 페이스트, 은이나 뭐 알루미늄 같은 걸 미세호로를 형성하는 저비용 고열, 그래서 핵심 전극을 형성한다. 그래서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한 잉크젯 프린팅 기술도 해서 잉크 같은 것을 이렇게 딱 그냥 인쇄해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금속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필름 난방할 때도 그 인쇄가 우리 집에 저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얇게 인쇄가 되거든요. 잉크젯 프린팅 기술도 개발되어서 유연 태양전지나 이렇게 건물 1층 이런 데도 쓴다. 은이나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웨이퍼 위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런 이렇게 회로를 만든다.
방막 전 태양전지 제조 시 나노 잉크를 사용하여 진공 공정 없이 친환경으로 방막을 형성한다. 방막을 원래는 이렇게 증착, 기체 증착을 통해서 이렇게 방막을 형성하는데요. 잉크젯으로 그냥 전면을 도포를 이렇게 스럽게 인쇄를 해서 여기다가 방막을 형성하는 기술이 잉크젯 프린팅. 방막 태양전지 제조 시 나노 잉크를 사용해서 진공 공정 없이 친환경적으로 방막을 형성한다. 진공 상태에서 이게 증기 상태를 기체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골고루 점착을 이렇게 직권에 도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잉크젯으로 잉크로 그냥 전면 이만한 면이다 그러면 전체를 다 인쇄를 방막을 금속을 인쇄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어 오브 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잉크젯 프린터 원리를 활용해서 필름을 형성하여 고효율 태양전지를 제작한다. 이렇게 페이스트의 소모량을 낮춘다. 어쨌든 뭐 그렇게 있네요. 그래서 얇은 금속 상태도 이렇게 인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선처럼 두껍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얇은 상태도 인쇄가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인쇄가 가능하다면 인쇄를 갖다가 아주 나노 단위로 이렇게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금속을 이런 종이나 이런 종이에다가 금속을 갖다 이렇게 잉크젯으로 이렇게 딱 인쇄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뭐냐면 이게 전도성이 있는 그 은 같은 것도 되겠죠. 은 같은 것도 코팅을 했다. 여러분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금속 스프레이, 은색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금속이 들어간 페인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이게 발라놓으면 거기에 전기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주 미세한 노즐로 엄청 미세한 노즐로 해가지고 그래서 잉크를 갖다가 엄청 이론적으로 해요. 엄청 미세한 붓, 엄청 미세한 붓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쓱 해서 나오는 노즐이죠. 잉크가 나오는. 그래서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레이저 시각을 통해서 웨이퍼든 뭐든 간에 다 뭐가 됐든 거기서 금속을 이렇게 하수도처럼 굴을 파가지고 꺼냈다 쓱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얇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전도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능하다는 거죠. 홈을 판다는 거죠. 미세하게 그렇게 해서 혈로를 구성한다.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좀 레이저 시각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더라도 네모나게라도 좀 넓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공간들이 거기는 금속을 좀 더 많이 배치시켜서 카페시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기술이 되겠다. 카페시타 트랜지스터도 만들거나 플로팅 게이트로 만드는 기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크린 인쇄 같은 것이 있고요. 잉크젯 프린팅이 있고 방막을 이용할 때도 이 두 가지 방식 진공에서 이렇게 기체 방식으로 싹 씌워서 방막하는 방식 잉크젯 프린팅으로 아주 나노 구조를 얇게 싹게 코팅식으로 이렇게 방막을 형성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전체를 방막을 형성할 때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전체를 방막을 형성할 때도 레이저로 이렇게 시각을 하잖아요. 그럼 레이저로 뭐 녹슬기 하는 거 이런 금속판에 녹슬는데 레이저를 지나가면 순식간에 깎아내가지고 녹슨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 방식으로 얇게 이것을 깎아내가지고 그 안에다 금속을 딱 넣어주면 그 안에가 금속이 딱 골고루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기술처럼 그래서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금속을 딱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